예, 국내외 선물 시장 흐름과 투자 전략까지 자세히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선재 트레이더의 선물 하이킥 시간이고요. 선재 트레이더 오늘도 화상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만나 뵙는데요. 먼저 국내 선물 시장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 구체적인 투자 전략부터 여쭤볼게요. 네, 전반적으로 글로벌 경기 확장 국면에 힘입어서 어제 부합부가 상단부 전 고점을 갱신하면서 출발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개포 전까지 하면 한 7% 이상의 굉장한 변동폭을 나타낸 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눌림이 크지 않아서 매수 쪽으로 쫓아가기가 쉽지는 않았던 그림으로 보이고요. 단지 지금 320 일지수를 넘어가면서부터 전일 시가에서 잠깐 싸우는 그림들 보인 다음에 그 다음에 어제 장중에서 올렸던 부분은 어제 되돌림을 어느 정도 줬었습니다. 그게 지금 323지수 지지를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점은 325지수까지 올라갔었죠. 그래서 우선은 전일 시가부터 323지수 지지력 오늘 확보하는지를 확인해야 될 듯 보이고요. 그다음에 어제 고점, 물론 추세 상단부는 328지수까지 열려있지만 어제 변동폭이 컸기 때문에 오늘은 어제 고점부터 그다음에 전일 시가, 그다음에 어제 종가 부근의 지지가 됐던 323지수, 그래서 323지수부터 325지수까지 부합 구간으로 보시고요. 거기가 하단부 지지력이 잘 되는지 확인하고 눌림 매수 전략으로 받는 게 좋을 거다 생각이 들고요. 어제처럼 북한발 리스크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개인들이 확신을 갖고 매도 잡는 입장에서 굉장히 외인들은 끌어올리는 형국이었죠. 물론 우량주 위주로 지수만 끌어올리는 형국이기 때문에 변동성도 크고 그다음에 눌림 없이 갔다가 장중에 올라갔던 부분은 다 되돌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또 전일 시가부터 323지수 잘 지지되는지 확인을 하시고 기회가 지지가 된다면 우선은 325지수 어제 고가, 그다음에 추가적인 추세 저항점 328지수까지 가능성을 열고 우선 대비하시는 게 좋을 듯 보입니다. 예, 선재 트레이더는 선물 시장 전문가시죠. 국내 선물 시장에 대응하시는 분들 위해서 장 시작 전에 대응 전략 구체적으로 짜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해외 선물 시장 투자하시는 분들 위해서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은 어제 국내 선물 크게 뛴 이후에 다른 해외 선물 상품 시장을 비롯한 모든 선물 시장이 매수 쪽으로 좀 힘을 많이 받는 모습이었는데요. 전반적으로 지금 22 유로 자산배 축소, 그러니까 양적 완화 축소죠. 양적 완화 축소와 그다음에 트럼프 세제 개편안에 대한 그 기대치 때문에 달러가 전반적으로 약세를 띠는 모습에 나머지 반대 상품 통화들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나타냈던 모습이었습니다. 자, 우선 유로 FX를 보자면요. 유로 FX는 지금 1.1850대, 그 다음에 어제는 1.1850, 그 다음에 눌림 매수, 그 다음에 1850 위부터는 매도 전략을 보였었는데요. 우선은 큰 눌림 없이 바로 고가를 찍으러 가는 모습이었고요. 전반적인 시장들이 모두 눌림이 부족한 상태에서 빠른 형태로 매수로 찍고 올라가는 형태라서 어제 이미 매수 쪽으로 과도하게 올라오는 형국이었습니다. 우선은 이 그림들을 1.1900대에 무너져서 저가를 3번 확인했던 모습이었기 때문에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부합 상단부 1.1900대 저항을 두고 볼 생각이고요. 우선은 매수가 있었기 때문에 눌림에서는 오늘 또 매수 전략을 보여야 될 것 같고요. 어제 전반적으로 매수로 뛴 상품들은 아시아 유럽장 눌림에서 다시 재매수 전략이 오를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하단부는 2.18240대, 그래서 어제 돌파한 부분부터 그 다음에 위에 상단부까지 박스 부합을 여시고 각 상단 하단부에서 지지력들 확인이 되는지 보고 눌림 매수 전략 위주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유럽장 이후에 미장에서 추가적인 고가들 된다
그림이 올라온다면 우선은 큰 눌림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큰 눌림이 없는 상태에서 전고가를 올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1.1900 부분에서부터는 추세를 무너뜨리는 그림이 나오는지 확인하고 들어가시면 좀 더 안전한 매매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크루드 오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이슈든 뉴스들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크루드 오일도 지금 어제 우리가 봤을 때 50불 초반을 진입을 하면 힘이 많이 빠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국내 선물과 전반적인 상품 통화들과 마찬가지로 이 크루드 오일도 굉장히 힘이 어제 셌었습니다. 물론 50불 초반대에서 굉장히 출렁거리는 모습은 보였으나 끝내 미장 이후에 다시금 50불 중반대를 돌파하기 시작하면서 안착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전체 흐름 자체는 추세를 나타내는 모습으로 변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변동을 주더라도 우선은 50점 중반 지수 자체, 그 다음에 무너졌던 고점 부분을 다 올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 오늘 아시아 유럽장 초반까지 눌림이 있더라도 50.70부터 중반 자리까지는 지지력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지금 여러 가지 감산에 대한 추가적인 효과 혹은 그 오펙에서 미국 셰일가스에 대한 그 생산량 압박이죠. 그러니까 오펙이 지금 감산을 계속 이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50불대 근처에서 놀고 있는 거는 긍정적이나 추가적인 상방 힘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오일이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압력을 놓고 있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물론 어제 유럽, 미국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터져 나오고 그다음에 공장에 대한 그래서 계속 생산 차질이 있을 거다 이런 이슈들이 계속 같이 나오면서 시장을 지지하고 50불을 다시 탈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아직까지는 50불대 중심으로 위아래로 노는 모습을 보인다고 볼 수 있겠지만 우선은 강력했던 저항점도 50불 초반대를 넘어났기 때문에 우선 눌림에서도 다시 재매수하는 전략을 보셔야 되고 단 지금 아래 구간에 지금 50불을 깨고 내려갔던 구간들 그러니까 강력한 저항점을 깨고 한 2, 3일 동안 보합을 띄고 다시 올려놨죠. 그 다음에 이 강력한 구간들 어제도 또 깨고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아직은 50불대 중심으로 해서 위아래로 놀 수 있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눌림 지지력들 확보하는지 잘 보셔야 되고요. 우선 기본적으로 눌림 50.70 매수 전략은 괜찮다 보입니다. 장기적으로는 52.50까지 다시 추세로 이어는 분위기일 걸로 예상이 되나 중요한 거는 대입안적으로 많이 전략을 뿌려서 나가는 이 시장에서 오늘 그림도 중요하겠죠. 오늘 그림 자체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50.70부터 그 다음에 지지력들 강한 50 사이드의 지지력을 오늘 아시아 유럽장에서 밀릴 때 얘네들이 지지하는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지하는지 보는 거는 최소한 얘네들이 음봉으로 빠졌을 때 지금 그 아래 구간에서 다시 이 꼬리 부분 있죠. 그 자리에서 양봉을 만들어주는지를 확인하는 거고요. 우선은 해외 선물은 섹션이 세 종류가 있기 때문에 아시아 섹션, 유럽 섹션, 미국 섹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한 섹션당 주력 시간이 3시간이고 그냥 보통 시간이 한 6시간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장대봉 쓴다 그래서 얘네들 쫓아갈 것도 아니고요. 우선은 핵심은 미장에서의 물량이 많이 나왔을 때 주력 그림이기 때문에 이 양봉, 음봉이 엇갈렸던 이 구간 안에까지 이 구간대를 전반적으로 지키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좋을 거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추세 넘어간 구간들 눌림에서 다시 매수 배팅이 들어가 줘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단 지금 어제 움직임들이 얘도 똑같이 큰 진폭을 줬기 때문에요. 이제까지 움직임에 비해서는 굉장히 큰 진폭을 주는 경우입니다. 특히 이 구간 급락과 급등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구간들이죠. 아래 위에 힙소가 있는지 확인하고 오늘은 지지력에서 매수 배팅을 하려고 하면
그 한 파동 자체를 길게 보는 게 아니라 초보분들은 수익이 어느 정도 났을 때는 이때 대응하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골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골드도 저희가 아래 전반적으로 그림이 그렇습니다. 어제 모든 그림들을 대부분 눌림에서 매수 쪽으로 우리가 진입을 고려하였는데 대부분 눌림들이 약했었어요. 국내 선물도 눌림 없이 매수 돌파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모든 종목들이 눌림이 작은 상태에서 매수 돌파가 있었습니다. 자, 이것도 어제 상단부 자체를 찍고 나서 이제 매도로 밀리기 시작을 했었죠. 우선은 이 그림들 1300대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어제 박스 상단부를 주고 나서 밀리는 그림인데요. 오늘은 이 그림들 골드 같은 경우는 어제 뚫렸던 부분과 그 다음에 고점의 중심 라인까지를 눌린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골드는 지금 보합 상단 1297.0, 보합 하단 1292.0 구간을 설정을 하고요. 그래서 어제 고점 자체를 부담을 느끼면서 돌파를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렇다면 위에서 내려오는 추세 저항을 뚫지 못하는 그림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오전 중에도 보면 이 상단부들, 오늘 보합 상단부로 제약을 두고 있던 이 구간들 오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추가적인 돌파 없이 막혀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이 양봉 자체가 꺾이는지 확인하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 자체에서 크게 돌파 없이 눌리기 시작을 한다면 전체 이 바운더리 내에서 오늘 보합을 띄는 아시아 유럽장 형태가 나올 거고요. 30분 분봉에서 보자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제 돌파한 구간과 고점의 중심 라인까지의 저가가 되겠죠. 그래서 고점을 아시아에서 유럽장은 고점을 높이지 않는 그림들로 전반적인 상품 투자들 보시고요. 단지 어제 갔던 매수에 눌림에서 추가적인 매수 전략을 보는 것은 아무래도 유럽장 이후, 유럽장 중반 이후 오후 8시 이후부터 저녁 12시 내외의 시간을 공략하시는 게 좋고 그 오전부터 아시아 시장부터 유럽장 초반까지는 아무래도 어제 고점부터 그다음에 중간 되돌림, 눌림까지의 보합 구간을 설정해서 보시는 게 좋은 전략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유로는 눌림 매수 전략 드리고요. 그다음에 크루드 오일도 우선 눌림 매수 전략 드리고요. 그다음에 골드는 우선 어제 굉장히 강력하게 오고 어제 골드 매도도 적정한 자리에서 잘 줬기 때문에 오늘 반등한 매들 막힘에서 눌림 매도 전략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유로하고 골드 방향성에 대한 게 다른 거에 대해서 혹시 의구심을 갖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반적인 보합 바운더리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우선은 오전장, 그 다음에 유럽장, 그 다음에 미장, 섹션별로 구분해서 전략을 세워서 매매하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선재 트레이더님 오늘도 무료 방송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서울경제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전문가 방송에서 무료 방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만 무료 방송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의 국내 선물 시장 대응하는 걸 저희가 보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서울경제 홈페이지에 오셔서 전문가 사이트에서 제 무료 방송으로 들어오시면 될 듯 보입니다.